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개미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경금에 이어서 오늘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방식, 사주라고 하는 것은 8글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생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표 2개를 해놨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부자시부터 기축시를 시작해서 기해시까지 이제 시는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날 발생되는 사주는 경자년 개미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시는 무자시부터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정유, 무술기해 해서 12개의 사주가 오늘은 만들어지는 날인데, 원래 사주라고 하는 것이 51만 8,40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주들을 볼 때 일일이 그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뭐 태어나서 하루에 하나씩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주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 보는 어떤 통칙론적인 원리를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격과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격과 용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주를 볼 때 51만 8,400가지나 되는 방대한 사주의 양을 갖다가 좀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 십정격도 있겠고, 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정격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별격이라고 해서 뭐 전왕격도 있고요. 전왕격. 그 다음에 종격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합화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제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 뭐 잡격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정격이 제가 봤을 때 51만 8,400가지의 사주, 그 많은 사주 중에 제가 물론 그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못해도 80% 이상은 이 십정격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십정격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주 원국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격과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대운을 보고 세운과 월운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십정격을 내동댕이 쳤고 이상한 잡격들에 너무 또 빠져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신살이라든가 뭐 기타 뭐예요? 또 공망 같은 거 있죠. 공망.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삼재 같은 거, 이런 이상한 이론들, 뭐 이상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십정격만 열심히 잘 하셔도 웬만한 사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내동댕이 쳐놓고 뭐 신살이라든가 기타 잡격이라든가 뭐 잘 나올 보기도 어려운 뭐 유굴서기격이라든가 뭐 도충격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격들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처음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신살, 공망, 삼재 이런 거 그냥 버리셔도 돼요. 좀 심한 말로 그냥 버리셔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 이런 거 좀 간과하셔도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격과 용신을 잡고 십정격을 잘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격, 용신을 잡고 나머지 자들의 배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울로 대운과 세운의 어떤 행방에 따라서 기라냐 흉하냐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계속 뭐예요? 일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원령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금. 오늘은 이제 경금과 신금을 또 한번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이건 경금이고요. 이거는 오늘의 일주가 되겠고요. 경금은 어저께 공부한 거죠. 어저께 공부한 거
대비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에 대비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금이 될 겁니다. 음금. 그래서 선생님 똑같은 금인데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글자 하나가 차이가 나죠. 얘는 음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양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얼마나 클까요? 비유를 하자면 양은 남자와 같고요. 음은 여자와 같아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 자체가 강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거칠고 투박하고 강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부드러운 것이고요. 유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것에 반대 약간 유연한 것, 그 다음에 단단한 것에 반대된 거 약간 무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강인함이 있어요. 강하다, 그러니까 강인하다 내지는 단단하다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는 유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단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장점이다, 단점이 이 강인하고 단단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비유를 할 때 강인하고 단단한 무쇠 같은 것이 아니라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이 망쳐져요. 녹아버려서 잘못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경금은 화를 쓰지만 신금은 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좋은 것이죠. 자, 경금이 화를 쓸 때 뭘 쓴다 그랬죠? 병화 내지는 정화가 있는데 정화를 쓰는 것이 경금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신금 같은 경우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보면은 도세주옥해서 신금을 보다 아름답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경금이 정화를 봤을 때는 경금을 어떻게 돼요? 단련하죠. 단련. 뭐 대장간 같은 데서 불에 달궈서 금을 단련한다 내지는 재련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단련 재련하게 되면 경금의 단단함을 단단하고 강건함을 갖다가 중화시켜서 쓸모 있는 용도가 있는 기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신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도세주옥이 돼서 맑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뭐 결혼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장신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어저께의 경금과 오늘의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하는 것도 다르겠죠. 신금 일간이면 여자든 남자든 간에 너무 강하게 다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기 때문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경금 일간이 되는 여자지만 이 경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경 같은 경우라든가 여군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경금 일간들이 좀 단단하고 해서 이렇게 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간목 일간들도 특히 여자가 이렇게 좀 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간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죠. 어저께도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이 일간을 알았으면 이 월령이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죠. 남방. 그 다음에 그래서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여름도 어떤 여름? 늦여름이듯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오미 남방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기 때문에 뭐예요? 뜨겁습니다. 고온하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불로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간이 좀 약하고 화가 좀 왕해도 크게 뭐 부담스러워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화가 왕해지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신금 자체가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은 화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 여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서 고온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미월 자체는 화도하지만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신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자라고 해요.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은 뭐예요?
나자죠. 나를 생하는 것,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아자라고 하죠.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죠. 아생자는 뭐예요? 이거는 비견 겁제를 갖다가 아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생아자는 인성이고요, 아생자는 비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악극자도 있고 극아자도 있는데, 이거는 재성과 관상을 이루는 말이니까, 그럼 뭐 다음에 또 재관을 설명할 때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처음부터 생하자, 뭐 아생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나온 이 단어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 주는 것이라고 하고, 생아자라고 해서 나를 생해 준다라는 뜻. 그다음에 반대로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거야. 일간인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비견 겁제를 갖다가 아생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미월에 태어났으면은 인성인 때 태어났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인 때 태어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일간이 그렇게 극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토라고 하는 거예요. 건토는 뭐예요? 마른 땅, 마른 흙이기 때문에 저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생해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매우 무정해요. 무정 알죠? 정이 없어요. 정이. 우리가 그러죠. 뭐 정의는 나를 생해준 친엄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워도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생해주려고 하지만,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그러한 엄마들은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뭐 키워주고 뭐 이렇게 먹여주고 하더라도 정이 그만큼 없다라고 해서 무정하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이제 남의 아이도 진짜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요 차인표하고 신해랑가 그 부분은 아이들을 입양을 좀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잘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미국 영화 배우 뭐죠? 그 옛날에 그 어떤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는데, 미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이기 때문에 이건 무정한 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생하려고는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른 흙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왕절이라고 했죠. 토왕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또 뭐 무토라는 것이 하는 거 투출하던가 기토가 다시 있던가나 지지로 뭐 술미 진술 촉 이런 톡이 있게 되면은 신금 자체가 매금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 토후 매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생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가 있게 되면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요 정도씩 미토 하나 정도 있는 거 가지고 매금은 되지 않지만 오금 신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신금은 수가 있어서 신금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임수가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게 되고요. 또 마른 땅에 물이 있게 되면 마른 땅이 다시 건토가 다시 약간은 습토화, 물기를 먹는 습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왕하고 토왕하면서 수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이 있어서 신금을 도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상관, 이게 바로 아생자죠. 내가 생하는 그런 상관인데, 요거를 생조해주고 일간도 뿌리를 얻게 되면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신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금이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미월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음금인, 신금이 음토인, 미토를 보게 되니까 대 음은 뭐죠? 인성이지만 이거는 편인이 되겠죠. 편인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미토 안에는 미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투출되지, 이 지장간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미의 본기가 바로 기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토를 가지고 격을 잡아서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정화가 아니고요. 어떤 정화? 미중에 있는 요 정화가 바깥으로 투출한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저거는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일목이 투출하게 되면 요 중기인 을목을 가지고, 을목이 여기에 투출되기 때문에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을목은 이거는 편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관격, 칠사격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편인격이 될 수도 있는 것, 그 다음에 편관 칠살격도 될 수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편재격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투출된 것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편인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격을 잡는 것은 제가 날마다 일진 강의할 때 날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별도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인격이다, 편관격이다, 편재격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주 전체 큰 틀에서 어떻게 사주가 짜여져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죠? 화가 왕하면서 토도 왕한 고온 건조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일단 요걸 염두에 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그래도 월령 자체가 4월이라든가 5월처럼 화가 왕한 계절이 아니라 이거는 인성이 왕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금 자체가 인성의 생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건 마른 흙이기 때문에, 건조한 흙이기 때문에 생이 약간 무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수가 있게 되면 건토를 습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명식을 볼 때는 일단 일지 밑에 요거를 유금일주에서 신유일주가 되죠. 이거 신유일주 간여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간유지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금이 유금이 간유지동이 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견겁적인 금으로서 일간을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일단 일간은 약하지 않습니다.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이 정도면 뭐 약간은 신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완전히 극신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왕하다. 그러니까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금 자체가 그 보석이라든가 이렇게 주옥 같은 그런 금이기 때문에 계수보다는 임수를 봐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도세주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 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토 자체를 윤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약간 윤토의 공력과 그 다음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더울 수 있죠. 그래서 조후의 공력은 있다 손치더라도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개수가 연지에 자수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금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돼서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개수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아니라 임수였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임수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요 미토 하나만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다 뭐예요? 금수가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자칫 생시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죠? 삼복생한이 될 수가 있다. 자, 어저께가 16일이었죠. 어저께가 16일이었는데 초복이었어요. 초복. 그래서 뭐 좀
뭐 어떤 분들 좀 이제 봉달이니까 어디 저 삼계탕 뭐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보양식 친구들이랑 이제 뭐 드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제가 얘가 초복이었고, 또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중복이 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8월 정도 되면 또 말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덥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삼복이라고 하는 이런 때에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한기를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복생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도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사주도 삼복생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 격과 용신 십정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살, 공망, 삼재, 기타 잡설은 일단은 배우지 말아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생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수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임진시죠. 제가 신금은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미월의 토황절 임에도 불구하고 유금을 보게 되고, 개수, 경금, 자수, 또 다시 임수죠. 그 다음에 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시지에 있는 진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 지지육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진유합금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고, 토도 마찬가지로 개수 밑에 있는 미토, 그 다음에 옆에 자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 미토 역시도 어떻게 돼요? 습토화되게 되고,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미중에 있는 정화도 많이 약화가 되면 이거는 거의 뭐 금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간도 왕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이렇게 되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금수 진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기가 너무 약하니까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복생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용신으로 쓸 임수 충분하고 일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세 자체가 어디로 가야 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좀 좋은 운세로 갈 수가 있겠고,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수도 왕한테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운세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술운이 오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진술상충하게 되겠죠. 그러면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신금은 탁해지게 되겠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파극당하거나 임수도 탁해지게 되면 이런 운세는 결코 좋은 운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임진 같은 경우도 병신 같은 경우에도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좀 왕해지는 걸로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병화가 있는 것이죠. 임진시는 병화 자체도 없고 그냥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쓸 수가 있겠고, 다행히 이제 병화가 투출해서 병화로서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한습해지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하고 병화하고 서로 탐합하게 되죠. 이거 합해서 병신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서로 탐합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세 자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화가 살아나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 무술토 같은 경우에는 결코 좋지 않겠죠. 자, 미월에 금수가 있긴 하지만 미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토예요. 왕토. 그 다음에 생시에서 다시 술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는 갖다가 뭐예요? 술을 제해주는 공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금 자체를 뭐한다? 매금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묘시도 결코 좋지 않겠죠. 신묘시가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묘유상충하게 되면 신금의 뿌리인 유가 깨지게 되면은 결코 이 천간으로 금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지를 않게 되겠죠. 일단 또 삶에 있어서 묘유상충을 항상 끼고 살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저께 초복이었는 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근데 초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명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저께 여러분들 보양식 맛있게 드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